안녕하십니까. 이시영 TV입니다. 요즘 저는 뇌 피로에 대한 이야기를, 코로나 사태가 워낙 길어지니까 정말 우리는 별로 뇌를 쓰지도 않는데도 괜히 피로하고, 그 심지어는 뭐 우울증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분들도 들어 계십니다. 사실 그것은 뭐 우울증하고는 전혀 다르고 우리가 생활이 규칙적이지 못한 데서 출발한다,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은 정말 이 가치관이 반듯해야 됩니다. 저는 그게 참 굉장히 중요하다. 그러니까 인생관이, 또 그 사람의 세계관이 정말 반듯해야지 된다. 모든 인간의 기본이 정말 그 가치관이 반듯해야지 그 사람이 건강이며 사업이며 하는 일이 반듯하게 잘 되어 간다. 여러분, 이건 뭐 상식입니다. 그러나 제가 뇌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, 제가 언제 한번 이런 환자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. 이분은요, 참 사업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인데, 초창기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. 이분 초창기에는 돈도 많이 빌렸어요. 이제 빌리고 그랬는데 참 자기 말로는 그래요. 내가 참 이 갚지는 못했지만 떼먹지는 않았다는 겁니다. 사업이 안 되니까 이제 점점 빚에 이제 쫄리기도 하고. 그러나 참 어떻게 이 양반이 사업을 아주 잘해 하나 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빚도 다 갚았어. 그리고 참 자기 시골에 경로당도 하나 지어드리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. 그래 참 착한 분이세요. 그런데 지금도 전화 벨 소리만 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겁니다. 밥을 먹다가 말고 숟가락을 탁 놓기도 하고, 또 혹은 또 좀 늦은 시간에 누가 대문을 놓고 나면 아이쿠, 여러분 달아나야 되잖아요. 이게 형사 그런 빚쟁이 뭐 계속 그런 생각이, 평생을 이 양반은 젊을 때 그렇게하고 지냈으니까 그런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는 겁니다. 그게 물론 이제 이 사람은 이봐, 놀랄 거 없어. 이제 내가 빚도 다 갚고, 누구 날 찾아올 사람 없고, 형사가 나를 찾아올 사람 없고, 빚쟁이도 없어. 왜 그래? 괜찮아. 조용히 잠이나 자. 그렇게 다 일르지만 이 자율신경 부조증이라는 것은 이 양반이 하도 그런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게 자기 명령대로 듣질 않습니다. 그게 한 번 그렇게 우리가 놀란 가슴이 있으면은 계속 그게 이제 시달리게 되고, 우리가 이거를 자율신경 부조증이라고 부릅니다. 이게 우리가 옳지 못한 일을 했을 때는 그 자율신경이 거기에 습관이 되고, 이게 완전히 하나의 습관이 형성이 된 겁니다. 너 놓고 형사 달아나자. 이게 아주 뭐 자기 머리에 아주 회로가 딱 배겨지니까 아무리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 머리에는 항상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이 자율신경 부조증이라는 것은 참 한번 당해보면은 대단히 괴로운 겁니다. 그러니까 이분은 물론 이제 참 나중에는 참 빚도 다 갚고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, 요즘은 뭐 사업도 아주 잘 된다 그래요. 정말 참 다행이고 고마운 일이죠. 그러나 이제 어릴 적에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뭐 평생을 정말 이 참 검은 그림자처럼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. 여러분, 이게 정신과를 하면요, 가끔 그런 환자를 만납니다. 이제는 뭐 다 끝난 일인데도 계속 그것이 살아나는 겁니다. 여러분, PTSD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? 한번 전쟁에서 혼이 났다. 바로 같은 참호에서 자기 전우가 정말 죽었다. 전사되었다. 그러면 참 이 젊은이는 이 상처가 평생을 갑니다. 그리고 어쩌다 뉴스에 뭐 그런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 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. 그게 이제 참 자율신경 부조증이라는 겁니다. 야, 괜찮다. 의지적으로는, 이성적으로는 아무리 괜찮다 그래도 그게 괜찮지가 않고 계속 예를 매긴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참 우리는 요즘 이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한다.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, 사실은요. 이제 문제는 이제 욕심이에요, 우리가. 그래서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니까 자꾸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.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. 요즘 미국은요,
미국 사회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 참 자본주의의 꽃 아닙니까? 어떤 의미에서는 뭐 대개 세계가 이 자본주의 미국을 자꾸 닮아가려는 이런 분위기가 다분히 있습니다. 우리도 뭐 마찬가지 비슷하죠. 사실은요.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이 사회의 변동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어떤 바람이 불겠다 하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가끔 할 일이 없어서 미국도 한 번씩 가고, 그 다음에 일본도 한 번 가고. 그냥 미국에 가서 저는 주로 저 뉴욕에 얼렁거립니다. 여러분,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세계의 모든 것은 일단 뉴욕에서 시작합니다. 뭐 미니스커트부터 뭐든지. 그래서 이제 그놈이 이제 이 미국 서쪽으로 와서,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도쿄로 와서, 그 다음에 서울로 와서, 요즘 이제 그 바람은 이제 베이징으로 넘어가도록. 이렇게 얘기하자면 세계의 흐름이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조류라는 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으면은, 아하,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.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은요, 미국의 인의 꿈, 우리 붉은 악마도 꿈은 이루어진다. 정말 그러듯이 이 아메리칸 드림은요, 무슨 커야 됩니다. 그 사람들은 목장도 크고 자동차도 크고 집도 크고 무조건 큰 것이 아메리칸 드림이었습니다. 그렇게 큰 거를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참 정도 경영을 하기가 미국도 쉽지가 않았죠. 그리고 이제 좀 그만하면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하는 욕심이 자꾸 생기니까 미국이 아주 참 급했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는요, 미국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조용해졌어요. 그전하고 아주 달라진 게 뭐냐, 굉장히 미국은 이 소위 Cultural Creatives, CC라 그럽니다. 그 사람들이 CC 운동이라 그러는데, 그건 뭐냐면은 좀 천천히 가고, 그 다음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작은 거, 그 다음에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좀 단순하게, 이게 slow, small, simple. 이게 그 사람들이 3S life라고 그러죠.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자. 사실은 그것도요,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 선비 문화하고도 굉장히 많이 닮았다.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. 우리 선비 문화가, 요즘 그래서 우리 세로토닌 문화에서는요, 이 선비 문화의 부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선비들은 정말 명예를 중시하고 참, 부를, 결코 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부는 축복우대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. 그래서 우리 선비들은 청빈이라는 말을 잘 썼습니다. 가난해도 맑게 그렇게 가난하겠다.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선비들은 많이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참 우리 선비들은 이 지족 정신에 철저했습니다.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있는 거를 만족하고 그렇게 살자. 좀 부족해도 뭐 그렇게 살자.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부족해도 있는 대로 뭐 그대로 그렇게 살면은 불평, 불만이 있을 게 없습니다. 우리 한국도 이제 참 많이 옛날하고는 달라졌습니다. 그래도 아직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더 가는 욕심이 좀 있습니다. 그게 충족이 되면 기분이 좋죠. 그러나 충족이 안 되면 즉각 불평, 불만이 터지는 겁니다.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도 이만하면 됐다. 여러분 우리가 세계 11위의 부자 나라입니다. 세계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뭐 100개, 200개나 되는데 그 중에서 11위 그러면은 이만하면 된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덜 됐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나 이제 정치인들도 뭐 더, 그래야지 이 표가 모이니까 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올해는 이제 뭐 성장률이 2%다, 3%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같으면 이건 뭐 거의 마이너스 성장입니다. 여러분,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. 이제 우리는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이 하산할 준비도 해야 된다. 등산이라는 게 올라가는 것 뿐만 아니잖아요. 내려가야 됩니다. 이제 그런 이야기도 저는 참 요즘 스승 참고 자리가 있으면은 그 이야기를 꼭 합니다.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선비 정신을 다시 한번 부활해서 우리 선비들이 살았던 그 생활 양식을, 그 정신을 다시 한번 따르자. 이렇게 제가 하소연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